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스튜디오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는 월광견적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아주 재밌는 사건 사고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픽카드, CPU 그리고 메인보드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마구마구 풀렸습니다. 우리들은 다들 게이머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그래픽카드 블랙엘 제품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가 나왔었고요. 황 회장이. 그리고 CPU도 X3D의 새로운 제품들이 3월에 출시된다는 루머,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CES 기간 내내에 우리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드들이죠. 인텔 비보드와 AMD 새로운 비보드에 대한 제품 정보와 관련해서도 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이번 월간 견적은 제가 조금 일찍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왜냐면 품절 상품도 많고 새로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적용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조금 견적은 구성을 한 부분이고, 대신 제가 구두로서 영상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견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컴퓨전 완본체 사무용 견적이에요. 인텔과 AMD 각각 하나씩 구성을 했고요. 좀 많이 구성을 했었죠. 지난달에는 하나를 더 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두 개로 간략하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HDMI 그리고 DP 이렇게 듀얼 포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중 모니터 활용의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D의 APU보다는 조금 더 CPU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지 간단한 CAD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텔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은 솔직히 인텔이 조금 비싸지만은 꼭 인텔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컨펌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난 개인적인 사유로 인텔을 꼭 써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 CPU도 이번에 좀 재입고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5500GT 제품으로 된 완본체고요. 만약에 이 제품이 품절이다라고 하면은 5600GT로 구성이 된 완본체 견적도 똑같이 컴퓨전 완본체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CPU 차이 말고는 거의 성능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완본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컴퓨전 월간 견적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게임 성능은 월등히 좋습니다. 뭐 롤체, 발로란트 이런 간단한 캐주얼 게임까지 즐기시기에는 라이젠 구성이 좀 더 좋다. 정말 개인적인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저가 가족용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께는 조금 더 AMD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약간은 좀 더 저렴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좀 있어요. 이제 이 CPU가 AM4 소켓 기반으로 만들어진 CPU거든요. 그래서 보드가 많이 없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단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보드나 좀 확장성이 좋은 메인보드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는 메인보드는 HDMI 하나 그리고 DVI 모니터 연결 포트가 하나씩 각각 두 개로 지원이 되지만 가급적 싱글 모니터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VI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라 약간 화질이 자글자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본체 설명을 보다가 조금 재밌는 이런 기능, 그리고 컴퓨전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컴퓨전 조립 PC 1, 2, 3라는 건데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AS나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하신 컴퓨터가 입고되기 전에 미리 컴퓨전에서 조립을 해서 재전달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매 후 두 달 이내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문제를 체크해서 컴퓨전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 혹은 교환해서 다시 구매자분들께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매 후 3년 이내로 AS적인 요소, AS적인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매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거를 해서 AS 대행을 직접 컴퓨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S 좀 받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완본체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유지 관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런 거를 컴퓨전이 대행해 주니까 좀 더 편한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컴퓨전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으로는 80만원대 게이밍 견적입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라이젠 5600과 RX 6600 구성인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AM4 소켓이 물량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자주 추천드렸고 아주 애용하는 제품인 에이수스 프라임이 이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1월 20일 없습니다. 재고가 품절이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견적에 많을 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재입고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대체품은 많다라는 점.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A520M-K라는 에이수스 제품이고요. 이거 말고도 좀 더 저렴하거나 이 제품마저 품절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MSI의 A520M-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견적을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있겠지만은 이 제품 품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RX 6600은 불별의 제품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성능도 매우 준수하고 80만원대, 80만원 미만대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이밍 PC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국내 인기 게임들은 전부 다 풀옵션, 옵션 타협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고주사율을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환율이 올랐지만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이 PCI 3.0에서는 유일하게 방열판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3.0 제품들이 발열이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급적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해당 구성에 추천되는 메인보드들은 보통 그래픽카드 아래쪽에 SSD가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U 아래쪽보다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발열이 SSD 발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방열판을 추가로 구매를 하시거나 기본 방열판을 주어지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언제나 D램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제가 댓글을 좀 읽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메모리는 왜 정품을 구매했는데 박스가 없나요? 하시는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아요. 그리고 자주 댓글에 쓰는 것도 많이 봤고요. 메모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거진 다 박스가 없습니다. 벌크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CPU 벌크와는 다르게 정품입니다. 확실한 정품이고 그냥 트레이, 투명한 케이스만 없을 뿐이지 정품인 거 똑같고 AS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차이도 진짜 박스가 있는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서드파티 제품들이라고 하죠. 그런 제조사에서는 박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박스 값으로 가격이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10만원대 게이밍 견적 구성입니다. 해당 구성은 제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까지는 5000번대 AMD CPU로 추천을 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7000번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아요. 한 5만원? 많아봐야 한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10만원 차이도 그래픽카드가 단종이 되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환율이 오르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차이는 성능 차이보다는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AMD 7000번대 시리즈 CPU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최대한 가성비로 구성을 하기 위해 A620 메인보드를 사용을 했지만 전원부 쪽에 방열판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M.2 메모리 슬롯도 4개를 지원을 하고요. 전면 C타입 단자와 ARGB 연동까지 가능한 아주 확장성이 좋은 A620 메인보드라 볼 수 있습니다. 라이젠 라데온 라라랜드 조합이죠. 이 조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성능도 국내 인기 게임에서는 조금 더 좋아요. DLSS라든지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RTX 4060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도표가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느껴지고요.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인기 게임은 RTX가 더 좋았다가 뒤바뀌어졌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트리플 A 게임이나 DLS를 지원하면은 엔비디아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외의 구성에 대해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파워, SSD, 그리고 케이스까지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내구성, 안정성, 그리고 제조사별 AS죠. 이런 것도 상당히 체크를 해서 제가 구성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변경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하셔도 110만원대 이내에서는 약간의 옵션 타협만 했을 때 나는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 고주사율로 즐길 수 있다는 점, 110만원이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4060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쉽게도 단종이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 견적을 만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귀 현상과 함께 환율 상승 그리고 단종이라고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CES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60 버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출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거는 엔비디아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은 알 수가 없어요. 60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이나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해줘도 나쁘진 않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에 나올 제품들 있죠, 60ti 혹은 7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필요한가를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13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부터는 QHD 모니터를 병행해서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골자는 동일합니다. 라이젠 7500F와 그리고 RTX 4060ti 혹은 RX 7700XT를 기본 골자로 한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점은요, 4060ti, 아까 4060에서도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도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는 4060ti가 더 저렴했어요. 성능 차이는 7700XT가 조금 더 좋았지만은 가성비로 밀고 나갔던 부분이죠. DLSS 게임이나 국내 인기 게임에서도 특출난 성능을 보여주었던 RTX 4060ti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성능도 가성비도 7700XT가 구매자분들께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격적인 비교에서도 4060ti, 7700XT 가격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요, 트리플 A 게임을 여러분들 구매를 하나 할 수 있고요. 게이밍 키보드 요즘 커스텀 키보드들 저렴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이런 사소한 부품 하나하나 차이가.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 나온 케이스인데 6펜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품이에요. 6펜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열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더라도 발열 제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아직까지 4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에이펙스 V2라는 제품으로 추천을 드린 부분입니다. SSD나 뭐 이런 것도 거의 가격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4060ti 견적의 가격은 더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4060ti는 조금 구매하기 어렵거나 품절 제품이 많아질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RTX 4060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절, 품귀 현상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견적서에서 넣어드린 제품은 컬러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제가 아까 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품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좀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품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져 있다, 다른 4060ti 제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텍, EM텍, ASUS, MSI, 기가바이트 등등 많은 벤더사들이 4060ti를 아직까지는 만들고는 있어요. 예. 그리고 국내에도 수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합니다. 50만원대 극후반부터 60만원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이밍 성능 관련해서도 설명을 첨부를 하려고 해요. FHD는 제가 옆에 그리고 견적서 가운데에 보시면은 게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QH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옵션을 한두 단계 더 낮춰주시면은 비슷한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은 신화 50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몬스터 헌터 월즈, 월즈가 아니죠, 와일드라는 제품이죠. 와일드라는 제품, 그리고 GTA 6 이거는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저희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최신 게임에서는 옵션 타입을 매우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신 게임 기준으로는 FHD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나는 하는 게임이 국내에서 인기 게임들이에요. 롤,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조금 좋은 거에도 콜 오브 듀티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QHD 쓰시고 옵션 타입 좀 많이 하면은 좀 더 넓은 해상도 쓸 수 있잖아요. QHD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은 140만원대 그리고 160만원대 Q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CPU는 동일하게 7500F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X 7800XT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지난달과 설명이 동일합니다. 차이가 1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QHD 모니터를 먼저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성능이 국내 인기 게임들은 풀옵션? 약간의 옵션 타협으로도 매우 높은 주사율을 뽑아내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플 A급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최신형 트리플 A 게임급들도 어지간하면 중급 정도의 옵션에서 무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뽑아주는 게 RX 7800XT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선명하게 150만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140만원대 후반, 약간 가격이 좀 더 저렴해졌어요.
물론 나는 라데온이 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번에 소개시켜드릴 4070 구성으로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가성비로 QHD를 확실하게 즐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베스트 견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깡성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RT, 레이트레이싱이죠, 혹은 DLSS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게임을 하시겠다 하면은 4070 구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국내 인기 게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기준으로 7800XT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퍼포먼스 그리고 가성비까지 좀 더 좋다. 파워가 솔직히 한 50W, 100W를 더 먹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벌어진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4070 구성입니다. 4070 구성은 메모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원래 기존 메모리가 DDR6X였다가 이게 지금 단종 혹은 좀 바뀌어서 DDR6로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물론 성능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도표도 D6, D6X라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차이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은 품절이고 품기고 단종이라 조금 비싸다. 그래서 거진 160만원대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케이스를 좀 사이즈가 크고 그래픽카드가 말이죠, 두껍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래픽카드 지지대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기본적으로 다크 플래시의 DK1000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DK1000이 품절입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DLX70 뭐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좀 더 올라가서 브라보텍 제품 중에 3100M이라는 제품도 있고 3RCS의 L600 콰이어트라든지 그리고 DLX21 다크 플래시죠, 이런 국민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QC라든지 내구성에 더 신경을 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쓰기에는 좋은 케이스를 쓰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견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번은 4070 Ti 그리고 RTX 5000번대입니다. RTX 5000번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근데 5070은 솔직히 어느 정도 내용이 풀렸습니다. 이제 황 회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노출시켜주신 그 그래프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기본으로 좀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온 루머들을 총 집합을 해보면요, 4090의 성능이 정말 나올까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온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 거기에서 나열된 게임들이 DLSS, 딥러닝 슈퍼샘플링인가? 뭐 이런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지간한 게임들은 요즘에 지원을 합니다. 이 어지간한 게임들이라는 거는 국내 인기 게임이 아니라 AAA 게임들 그리고 최신 게임들에선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4070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당장에 컴퓨터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 난 5070까지는 진짜 못 기다릴 것 같아, 못 기다려요, 난 무조건 지금 사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4070 Ti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견적서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준으로 5070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견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1월달에 우리의 게이밍 CPU죠, 최강자 게이밍 CPU X3D 제품이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7800X3D, 9800X3D가 품절이 됐는데 9800X3D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 다시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수급이 되겠죠. 이제 다시 물건이 풀렸으니까요. 앞으로 보여드릴 견적에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3D CPU가 풀렸기 때문에 이 4070 Ti, 5070에서는 78X3D와 9600X CPU로 제가 조합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9600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능 자체 그리고 전원부 자체의 성능, 안정성 충분한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조금 더 저렴한 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 제품입니다. X3D 제품 그리고 일반 CPU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하시려는 게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600X와 7800X3D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본인이 구매자분께서 하시려는 게임에 대한 차이가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내가 프레임 방어가 중요한 FPS 게임, 뭐 발로란트라든지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는 경우에는 X3D CPU, 즉 7800X3D가 매우 좋겠지만은 그 이외의 게임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철권이라든지 그런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레임 방어보다는 병목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9600X CPU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7800X3D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성능을 좋게 쓰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XMP 메모리나 X4 메모리를 사용해 주시는 방법인데, 제가 이번에 견적서에 올려드린 5600 이런 거보다는 6000 클럭대 제품들, 지난달 월간 견적에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게이밍 성능, 특히 프레임 안정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X3D 제품이 나와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기존까지는 좀 대기해 주셔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지만은 X3D 제품 CPU가 나오면서 확실한 게이밍 성능을 구매자분들께는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 CPU 자체가 너무나도 게이밍 성능이 좋다 보니까요. 그리고 5070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은 살짝 노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출된 가격이 100만원 초반이었어요. 109만원, 108만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저렴한 제품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ASUS, MSI, 뭐 기가바이트 등등 각종 벤더들이 많잖아요. 지포스를 생산하는, 아무리 비싸도 130만원? 아니면 제가 지금 이 견적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가격대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가격대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5070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5070으로, 아니면 4070 Ti 지금 당장 구매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4070 Ti 슈퍼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4080 슈퍼와 5070 Ti 이 두 가지 구성으로 된 견적입니다. 일단 먼저 너무 행복합니다. 98X3D가 재입고가 됐거든요. 현존 게이밍 킹 1등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견적을 짜고 있는 이 순간에는 좀 품절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견적을 만든 날은 15일이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일에는 지금 좀 품절이 돼서 아쉽긴 한데, 분명 재입고는 다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너무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제품들은 수급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AMD에서도 공장을 더 추가로 생산해서 더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번처럼 몇 달 동안 품절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DLSS나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5070 Ti 정도면은 뭐 QHD에서는 어지간한 게임들은 다 고주사율까지 옵션 탭 없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최신 게임들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게임들도 충분히 QHD에서는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도 유출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4080 슈퍼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4080 슈퍼가 단종이 됐거나 품기가 됐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5070 쪽을 기다려 주시는 거를 추천을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신제품이니까 좋은 거는 뭐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요. CPU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견적과 똑같습니다. X3D 제품은 FPS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이런 프레임 방어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98X3D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게임들 있죠. AAA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 특히 4K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X3D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700X로도 충분히 성능이 나온다는 점, 변목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CPU 성능 차이를 뭐 내 개인적인 감성을 위해서 케이스 아니면 수냉 쿨러에 투자를 하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모니터 이런 데 구매하실 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똑같이 650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RTX 5000번대부터는 5.0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PCI 버전이 5.0인데 4.0으로 구성을 하면은 약간의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5.0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추천드리는 제품은 ATX 사이즈 제품입니다. M-ATX 사이즈 제품들은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제가 좀 미리 봤는데요, 그래픽카드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워요. 너비도 좀 넓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TX 사이즈 메인보드를 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견적을 만들 때는 아직 ATX 사이즈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850, X870 있으시면 X870은 좀 많이 비쌌고요.
850 기준으로 했을 때 에이수스 터프라던가 에즈락에서 나온 프로 A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만원 혹은 30만원 초반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름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호환성 대한 문제도 없고 간섭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라든지 혹은 4080 슈퍼, 5070 Ti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을 때도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이밍 견적은 마지막입니다. 5080, 5090 견적이고요.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 똑같이 구성을 해서 스틸레전드로 되어져 있는데 B650 스틸레전드는 지금 품절이에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방금 전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B850이나 X870 메인보드로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 PCI 5.0은 어지간하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머상 4.0을 지원하지 않고 5.0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성능 차이가 약간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메인보드에서 PCI 5.0 버전을 지원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ATX 사이즈 메인보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뭐 X870에서는 ASUS라든지 에즈락 저가형 제품들도 다 ATX 버전만 있으니까 괜찮고요. B850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고 MATX 제품을 구매하시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X 버전, 뭐 터프, 아까 말씀드린 프로 A 아니면 다른 제조사의 ATX 제품으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간섭 없이 호환성 문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좀 비싼 제품을 구성을 했었어요.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커세어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달은 똑같은 성능의 제품이지만 좀 더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슈퍼플라워의 플래티넘 제품이고요. 인증 자체는 플래티넘이고 정수도 상당히 좋고 가성비도 괜찮습니다. 또한 AES 정책도 상당히 좋은 제조사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드렸고요. 댓글 중에 제가 하나 봤습니다. 이대로 구매해서 바로 장착해도 되나요? 라는 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구성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번 달 구성을 기준으로 해주셔도 호환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특히 게이밍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도비 작업용 견적인데요. 인텔 구성입니다. 아무리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작업용, 특히 인코딩,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에펙을 사용하는 구성에서는 인텔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가장 최강의 CPU인 285K를 시작으로 해서 14세대, 13세대 모두 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조금 더 인텔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성비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285K는 좀 많이 비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었고 265K로 구성을 한 컴퓨전 완본체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픽카드도 4070 기반이기 때문에 성능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어떤 성능이 좋을 것이냐? 쿠다 가속을 활용한 인코딩 렌더링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3D를 만져요. 전 에펙까지 하시는 경우에도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텔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퀵싱크잖아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퀵싱크를 활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프리뷰 작업에서도 퀵싱크를 활용해서 가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프록시를 살짝만 넣거나 아니면 4K 로우 파일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때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 완본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SSD, 파워, 메모리 모두 다 검증된 제품입니다.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컴퓨전만의 특별한 서비스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1, 2, 3, 2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견적이나 좀 댓글로 받은 이제 내용인데 요즘에 인테리어 뭐 시스템 테리어라고 하던가요? 이런 인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미니미니한 거 혹은 감성적인 견적 이거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미니 화이트 케이스고요. 거기에 수냉 쿨러 펌프에 OLED 패널이 달려서 아주 감성이 좋은 수냉 쿨러 견적 구성입니다. 이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3D 영상도 넣을 수 있고 긴 영상도 넣을 수 있고 OLED이기 때문에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감성도 좋고요. 게다가 아세텍 펌프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이트입니다. 케이스도 화이트고 CPU 쿨러도 화이트고 그래픽카드도 화이트고요. 메인보드도 화이트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미니 타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놓으셔서 활용하셔도 인테리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듀얼 챔버이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든지 조립의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PU는 9700X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성능이나 게임 성능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파워는 700W로 조금 넉넉하게 구성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는 4060이지만 5070까지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어도 4070 슈퍼, 4070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QHD 게이밍이라든지 혹시 이걸 가지고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 정도는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은 최대한 200만원대 중반? 200만원대 초중반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조금 더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라든지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SSD 용량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300mm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얇은 3펜 그래픽카드까지는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사양 견적까지는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CES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그리고 CPU, SSD 많은 제품이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기가 솔직히 가장 어려워요. 견적을 저희가 제공할 때도 그렇고 만들어 드릴 때도 그렇고 상담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요. 분명 좋은 GPU, CPU가 조만간 나오는데 지금 이걸 추천드렸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구매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려서 신제품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구매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5080이나 5090에 대한 루머 그리고 엠바고 이런 게 다 풀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말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은 2월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미 성능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가장 최상위를 구성하실 분들은 그걸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 아래 라인업을 구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만약에 이 이외의 구성 있죠. 저는 3D 렌더링을 해야 돼요 혹은 다른 구성을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컴퓨전 영상이 되었건 제 개인 유튜브가 되었건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다음 달 월간 견적이나 아니면 댓글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특히 작업용 견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ES 발표 내용으로 그래픽카드는 꾸준히 나올 겁니다. 70 Ti 당연히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60은 솔직히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CPU, X3D 제품,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한 설명만 나왔지 실제 성능이나 언제 발표될지는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듣기로는 루머로서는 한 3월 초, 3월 말, 3월 때쯤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로비어트였고요. 컴퓨전과 함께하는 월간 견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